안녕하세요, 비아입니다. 2023 여자농구 아시아컵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체 4위 안에 들어야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대표 경기를 보시는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이번에는 상대팀의 전력을 살펴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첫 상대인 뉴질랜드부터 만나보시죠. 전력을 보기 전에 달라진 우리 선수들의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아시아컵 당시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박혜진을 시작으로 김단비, 강희슬, 최희샘, 배혜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3점 슛을 던질 수 있고 활동량이 풍부하며 빠른 공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박혜진과 배혜윤, 최희샘이 제외됐는데요. 정선민 감독은 그 자리를 이경은과 이소희, 박지수로 채웠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보인 김진영과 2년차 포워드 이혜란을 포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20대 젊은 선수들로 구성한 모습입니다. 다음 뉴질랜드 대표팀의 라인업입니다. 2021년 아시아컵에서 한국과 붙었을 당시 스타팅 멤버인데요. 전체 12명 가운데 주전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도 출전하는 선수는 단 4명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부상과 3대3대 출전, 교통사고 등으로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로스터에서 신경 써야 할 선수는 3명 정도입니다. 우선 레거 워커 자매인데요. 각각 1997년생과 2001년생의 가드 포지션 선수입니다. 언니인 크리스탈 레거 워커는 리딩과 패스에 강점이 있고 동생 샬리스 레거 워커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죠. 특히 샬리스의 경우 최근 치른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주요 공격 옵션으로 뛸 것 같은데 가장 비슷한 유형의 우리 대표팀 선수로는 이소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페니나 데이비슨입니다. 190cm의 센터 포지션으로 지난 아시아컵에서 우리가 굉장히 막는데 애를 먹었던 선수인데요. 스크린을 통해 동료들의 오픈 찬스도 잘 만들어주면서 힘과 높이를 이용한 득점 혹은 리바운드 능력도 뛰어납니다. 당시 대회 평균 15.4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배혜윤과 진한이 번갈아가며 그를 막았는데요. 1대1로는 어려웠기에 더블팀 수비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번 대회에선 박지수 선수와 매치업이 되겠네요. 지난 대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뉴질랜드는 공격에서 페인트 존을 비우고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혼오펜스 대형을 자주 썼습니다. 키가 큰 포워드, 센터 선수들이 양쪽으로 스크린을 걸고 탑에 있는 가드가 스크린을 타고 움직이면서 상황에 맞게 공격을 펼치는 형태죠. 이 과정에서 앞서 소개한 데이비슨이나 레거 워커가 주요 득점 옵션으로 활약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공을 사이드로 돌리는 동시에 여러 차례 스크린을 통해 미스매치를 만들거나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한국에 비해 떨어지는 조직력 그리고 외곽 슛의 정교함입니다. 신체적 조건이 좋다 보니 파워게임에서는 밀리지 않지만 수비가 단단한 팀을 만났을 경우 3점 슛 성공률이 20% 수준에 그치죠. 다만 현재 로스터를 보면 선수들의 교체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고 유럽 평가전 영상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이 몰로이 감독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선민 감독의 로스터를 봤을 때 조금 신경 쓰이는 포지션은 앞선 라인인데요. 아무래도 박혜진의 빈자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박지현과 신지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경험 많은 이경은이 때로는 벤치에서 때로는 코트에서 조율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여자농구 대표팀의 라트비아 평가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두 차례 모두 패했지만 팀의 조직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뉴질랜드전 승리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